경제지도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어제 비공개 회의 때 제게 의사조치 해제에 대해서 좀 더 정책에서 강조해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3월 1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조치로 2010년 5월 24일 날 통일부 장관이 발표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북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방북 불허, 남북 교육 중단, 북한 선박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이게 이제 의사조치 내용인데 저희들은 일관되게 그리고 새누리당도 개별적 의견들, 대부분의 개별 의원들, 제가 외통위원입니다만 외통에서 논의할 때는 거기다 의사조치 이거 해제하라고 합니다. 효과 없다. 이를테면 북극해를 거쳐서는 각종 비행기들 북한 땅을 우회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요 손해보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10만, 100만, 1000만억. 항공기 우회 운항으로 인한 지금 3년 동안 손해액만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억 3천만 불에 달합니다. 북한을 제재하고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런 의사조치가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4, 5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140억 불에 이르고 또 생각보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지금 좋아지는 추세고 잘 아시다시피 2010년은 마이너스였습니다만 2011년은 0.8, 2012년은 1.3, 2013년 1.1 이런 식으로 우리 경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서는 의사조치의 즉각적인 철회 촉구를 재강조하고 계시고 각종 통계나 자료로 저희들이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아니라 객관적인 KDI나 그 다음에 현대경제연구원이나 이런 싱크탱크들의 자료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정리해서 다시 한번 나눠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수석님과 정규위원장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한중 FTA의 비준의 조속한 국회 동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은 다 생략을 하고요. 이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가 내놓은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요, 한중 FTA가 발효됐을 때 우리 수산업의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고작 104억 원이라는 겁니다. 104억 원. 그런데 행정부가 협상 전에 우리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 한중 FTA 최고의 목적은 IUU 불법 어업 방지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불법 어업에 의한 손실 추정치, 중국 어선이 동해안까지 와서 싹쓸이 한다고 어디까지 다 잡아간다 말들은 쉽게 하잖아요. 이 손실 추정치는 연간 최소 2,900억 원에서 최대 4,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페루는 중국과 FTA를 하면서요, 중국 어선이 몰려올까봐 이 IUU 조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막아냈어요. 우리가 또 원양업이 강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페루나 호주나 칠레나 뉴질랜드는요, 이제 뉴질랜드 협정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는 결사적으로 IUU를 넣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넣어줬어요. 이건 순전히 원양업에 강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해상이나 남해나 동해에서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어업을 하고 늘 꽃게 때마다 꽃게 철마다 중국 어선들이 몰려와서 때로는 해경이 죽거나 다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근의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해양경찰 쪽에 투자하는 수많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접 비용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중 FTA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집어내야 될 최고 목표는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 불법 어로 때문에. 그걸 IUU 조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번 협상에 그걸 넣었느냐? 넣지 않았어요. 못 넣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과 중국은 이것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거짓말한 줄 아세요? 불법 어획물 대상 품목은 양어 제외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중국이 물고기를 잡아갔을 때 그것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그때는 우리가 좀 제한할 수 있어. 이 정도 의미예요. 아니 물고기 꼬리뼈가 붙어 있습니까? 네? 수입산 쇠고기처럼 검증하면 많이 넣을 수 있나요? 이런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런 실패한 협상을 대단한 성과를 거둔 협상으로 부각시키고 지금까지 죄송합니다만 이런 데 대한 검증의 시간, 검증의 기회조차도 의회에 주지 않은 채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한중 FTA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자,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는 어제 조속한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저희들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한중 FTA 특위를 구성해달라 이겁니다. 그 논거는 이렇습니다. 그 논거는 이것도 아마 복사해서 나눠드릴 텐데 2014년 11월 13일 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국회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한호주 FTA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완전히 수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속지 않겠다 이겁니다. 2014년 11월 14일 날 새누리당 정책위당 주호영 그리고 우리당 정책위당 백재열 그리고 외통위원장 상통부 장관 농식품 장관 그 다음에 우리당 농해수위 간사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했는데 이때 호주는 축산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9개의 항목을 좀 정비해내자 이랬어요. 9개 항목을 대체를 만들자. 그래서 9개 항목을 두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가지 사소한 건 다 했더구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피해 보전 직불제. 피해 보전 직불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역 이득 공유제. 어제요, 새누리당 김정은 정책위원장께서 면세점 사업을 통해서 고작 특허료로 40억 원 내고 수천억 원 이득을 올리더라. 그렇게 이득을 많이 올렸으면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좀 나눠가야 되지 않겠어? 그랬어요. 그게 공유제입니다. 면세점 이득 공유제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이번에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왜? 중국산 자동차가 몰려올까봐 막았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양보했어요. 그럼 자동차는 독점적 이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공유하는 이익을 좀 내놓을 필요 있죠. 그럼 이게 공유하는 이득 내놔라. 그럼 그건 사회주의 제도라 비판을 해요. 그럼 롯데 면세점은 특혜적 이득을 나눠갔자. 그건 왜 사회주의 제도 아니에요? 근데 새누리당 의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합의서를 쓸 때 말입니다. 이랬습니다. 무역 구항에요. 무역 이득 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를 성실하게 연구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한중 FTA 국내 보완 대책을 마련할 때 다시 논의키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중 FTA 국내 보완 대책을 마련할 때 다시 논의하자. 무역 이득 공유제 법제화 그 대안 그동안 충분히 연구 검토해달라.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역이득 공유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 합동 연구를 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결코 지키지 못했던 국회 여야정 협치 약속은 더 이상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중 FTA 특위를 통해서 국회에서 정면으로 논의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수석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7일 여야 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보건의료부여를 제외하여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애당초 약속대로 보건의료 분야만 제외한다면 이 법은 순조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꾸 야당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만 계속 않습니다. 저희는 발목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애초 합의와 약속대로 진행하면 순조롭게 모든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서비스 산업 중에서 교육과 의료처럼 국민들의 기본권을 충족시켜야 되는 분야, 즉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 그다음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 법이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추구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일관되게 재벌 민간 보험사에 대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할 경우 재벌 보험사가 사실상 병원들을 장악하게 되고 미국처럼 자본이 지배하는 영리 병원의 수순으로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해서 지금까지 상정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 여당이 재벌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조항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라고 했고, 저희 당의 최동희 의원이 대안 입법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보건복지위에서 다뤄나가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자는 관광진흥법 개정 문제입니다. 최근에 대한항공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호텔 건립을 포기하고 문화융합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니 더 이상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호텔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반대하는 학교 앞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초중고 앞에 호텔을 지으려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환경 위성 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약 60%의 관광 호텔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건립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허용돼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학교 앞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것을 바꿔서 이제 아예 정부와 대한항공이 문화융합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발표를 동시에 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재벌 특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이 관련 법들의 문제 조항만 정부 여당이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얘기하면 관련 상임위에서 이 법들은 순조롭게 논의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은 국민 양보에서 기업 부담을 줄여주면 투자와 보험이 는다라는 것에 기초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만 37조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마이너스 4.2%로 줄었고요. 청년 고용률 역시 마이너스 1.9%로 줄었습니다. 국민이 양보해서 국민이 혜택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국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이제는 기업은 부담을 줄여주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유인하는 재벌 일자리 개혁, 진짜 노동개혁 정책을 요구합니다. 이미 재벌 일자리 개혁 정책만으로 당장 52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관련 입법들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청년 고용 할당제 3%만 해도 즉각적으로 연 7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에게 근로시간 단축, 즉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한정할 경우 2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분리과세 등
법인세 개정을 통한 세수 확보를 하면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사내 유보금 1%, 710조 1%인 7조만 돼도 청년 고용 기금으로 약 2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재벌 일자리 개혁이 사라진 낙수 효과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하는 분수효과, 즉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인하까지를 결합시키면 간단히 말씀드린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는 신경제 모델, 이미 문재인 당대표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경제 모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새누리당의 가짜 노동개혁을 좀 살펴보면 우선 임금 피크제입니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서 실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느냐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오히려 1% 정도 청년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서 청년 일자리 증가율이 1% 정도 더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 피크제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효과 없을 것이 52.2%, 그리고 효과 있을 것이 43.3%로 약 8.9% 차이가 나고요. 특히 세대별로 보면 20대 74.2%, 30대 65.4%, 즉 임금 피크제의 직접적인 효과 수혜를 받을 거라는 계층에서 오히려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원래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근로시간 연장법이자 청년 일자리 역행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현행 근로시간도 주 52시간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서 68시간으로 했고 이제 가져온 법이 주 52시간도 아니고 사실상 주 60시간 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벌 대기업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여야만 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데 주 60시간이면 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근로시간 연장법이자 청년 일자리 역행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히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유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기간 연장이라든가 파견, 허용 확대 등의 반공약적이고 반계약법을 가지고 나온다는 점에서 저희 개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재벌 개혁을 필두로 해서 진짜 노동개혁에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가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